오늘 첫 키워드는 이웅열 넷째 자식입니다. 지금 인보사 K주가 결국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인보사를 두고 항상 넷째 자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박사님, 넷째 자식 좀 잘못 키운 걸까요? 네, 이웅열 회장님의 이 넷째 자식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님, 지금은 전 회장님이세요. 이분한테는 원래 자식이 3명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전무를 맡고 있는 이규호, 그리고 또 딸, 또 그다음 아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이웅열 전 회장께서는 이 3명의 아들 자랑, 딸 자랑보다는 4번째 자식이라고 스스로 칭한 이 인보사, 이 인보사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4번째 자식이라는 인보사가 어저께 서류 제출할 당시부터 가짜였다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오롱 그룹이 저 인보사에는 무려 20년 정도의 공을 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이 관절염 치료제라는 거라 해서 의학계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네. 저 인보사라는 치료제는 관절, 무릎에 관절에 주사를 넣어서 관절염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네. 무릎에 그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무릎에 연골이 점점 없어지면 뼈와 뼈끼리 부닥치면서 엄청나게 그 나이가 들면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길을 바로 저 이웅열 회장님의 넷째 자식인 인보사가 들어가서 연골을 생성시켜 준다 이러는데 저 약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연골세포액하고 또 하나의 액은 이 형질 전환 세포라 해서 연골세포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2가지 액 중에 이른바 형질 전환 세포라는 저게 가짜였던 겁니다. 그게 이른바 언론에서는 신장세포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신장이고 우리말로 하면 그것은 콩팥이에요. 네. 콩팥 세포를 집어넣은 겁니다. 콩팥은 의료계에서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특히 어린 아기의 이 콩팥 세포를 가지고 DNA 실험에 많이 활용하는데 이 실험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이 콩팥 세포를 관절염 치료제로 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주사 한 대 맞는데 700만 원씩인데 아플 때마다 한 대씩 맞아서 서너 대씩 맞았을 경우에 3천만 원, 4천만 원을 주사를 맞으면서 암 세포를 몸에다가 집어넣은 이런 꼴이 된 거예요. 네. 이것은 일각에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 얘기하지만 황우석 박사는 적어도 논문상으로 그런 거 인체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황우석도 울고 가는 세기의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저께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미 신청할 당시에 자신들은 이것이 가짜인 것을 알았고 그 알았던 사실을 자기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짜를 허가받아서 가짜를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권 시장에서는 만든 회사인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이것을 또 국내에 그 허가 신청을 한 코오롱 생명과학 어저께 일단 주가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네. 정지됐죠. 그중에 특히 티슈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제품이 인보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인보사가 가짜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폐지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생명과학도 그 지주사거든요.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코오롱의 일대 위기이자 한국 바이오 산업의 일대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식약처에는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걸 허가해준 데는 또 식약처인데 식약처는 이 사실을 좀 몰랐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의도적인 잘못을 따지기는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실제 검정 시험은 하지 않고 코오롱이 제출하는 서류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거든요. 과연 저런 재벌 제약사가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심의도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식약처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경실련이라든지 많은 단체들은 식약처의 문제가 더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이 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 전원 교체하고 다시 심의를 시켰어요. 네. 이 대목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케 하는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어떤 부정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게 벌써 3월 달인데 네. 2달간 계속 이 시간을 지체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정 이 식약처장도 바로 이 임보사의 이 국민건강보험을 받게 해달라는 그 프로젝트의 연구 용역을 한 거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심의위원들, 식약처장, 또 식약처 기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도마에 올랐고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식약처장과 식약처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식약처가 무너지면요 국민들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 바이오 제품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식약처가 일을 제대로 잘 못하는 바람에 정말 건전한 훌륭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수출길을 막아버린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코롱의 재난인 동시에 한국 식약처에 큰 재앙이 왔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식약처에 대한 검찰 조사는 물론이지만은 식약처가 과연 이 식품의약품 안전 검사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자성과 함께 황골 탈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키워드도 보겠습니다.